여러분 안녕하세요. 막판 뒤집기 보건의학 관계법규 최종 파이널 1회 문제풀이를 책임질 선영쌤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6번부터 보건의학 관계법규가 시작이 된다. 법규 문제 풀이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 자꾸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한 내용들 눈으로 반드시 보고 읽고 암기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의료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죠. 정답은 목적은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킨다. 국민의 건강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건강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의료인의 사명, 책무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67번. 종합병원의 요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되고 100개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 진료 과목 갖추어야 합니다. 300병상 이상은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어떻게 갖춰야 돼요? 내외소산 4개, 영상, 마취, 진단, 병리하고 정치. 정치가 들어가는 게 300병상 초과. 300병상 이하는 내외소산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보통 소아과, 산부인과 중에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외소산 중 3개라는 거. 영마, 진병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의 당직 의료인 배치해야 하죠. 종합병원의 요건이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소아 마취 꼭 둬야 하는 건 아니죠.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있어야 하죠. 전문의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여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련시키는 기관이죠. 입원 환자 몇 명? 아까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당직 의료인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68번.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의료인 결격 사유 물어보네요. 심신박약자, 구류중, 정신지체 장애인, 파산 후 복권됐으면 의료인 될 수 있습니다. 네, 금고 이상의 형 의료인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인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69번. 진료 중이던 환자가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진찰을 했던 의사가 학회에 참석해서 부재 중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2명 아니고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교부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0번. 특정 수혈 부작용 포함되지 않는 거. 장애인 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 사망은 특정 수혈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거 수혈에 의한 부작용, 특정 수혈 부작용 아닙니다. 71번. 출생 사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 간호사도 교부할 수 있어요. 어떤 간호사? 조산사요. 간호사는 안 되고 조산사 출생 사망 증명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간호기록 우리가 하는 거에 환자 성명, 바이탈 사인, 투약 들어가야 되죠. 간호일시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 결과, 진료 경과, 의사기록지 기록해야 합니다. 73번. 가정 전문 간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 전문 간호사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유효기간도 제일 길어요. 90일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시행이 아니라
교육, 훈련 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 검체의 채취 시 의사의 처방 있어야 합니다. 네,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3년간 가정간호 간호사 기록 몇 년이죠? 5년 보관해야 하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이에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가정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일일 입원 환자 수 500명, 외래 환자 수 300명입니다. 병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호사 수 계산하는 거. 그래서 병원은 2.5대 1, 외래 환자는 다 12대 1이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외래 환자 수 먼저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300을 12로 나누세요. 그러면 60이니까 25명 나오네요. 외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500명. 500명과 25명 더하면 525명이죠. 그걸 2.5로 나눕니다. 그러면 210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10명. 간호사 수 계산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방 요양 5대 1이고 요양병원 6대 1이고 한방 한의원 5대 1인 것까지 여러분 여기서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보시고 나서 문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75번 보건의료인 권리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보건의료 서비스 권리는 양심에 따라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보건의료 우리의 권리입니다. 76번 간호직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건소장, 시군, 구청장. 77번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설명할 의무가 있죠. 우리는 응급처치 내용, 검사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실 내 규칙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예상 결과 예후까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답은 3번이네요. 78번 보건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건소는 시군, 구에 한 개씩 설치합니다. 시군, 구, 읍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처방받아서 투약받을 경우. 처방받거나 투약받을 때 마약 취급 의료업자가 의사라고 했죠. 의사로부터 처방받거나 투약받을 때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80번 호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81번 국내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국내에서 새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외부로, 밖으로 나가는 감염병, 정하는 감염병 몇 급인가요? 네, 4급 감염병입니다. 4급. 1급 감염병, 법정 감염병 1급에서 종류, 가지수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2번 해당 공무원을 하여금 감염병 환자,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 운송수단에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감염병 뭐가 있어요? 네, 1급 감염병과 결핵, 홍역, 콜레라 2급 감염병이죠. 나머지는 1급, 2급 감염병 1급은 다 되고 2급은 그 중에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할 수 있는 감염병 찾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A형 간염이네요. 83번 조산사 김씨가 변사한 의심되는 사체, 변사체 어디다가 신고해야죠? 변사체는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요양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죠. 요양급여, 입원비, 약제비, 처치, 치료비, 다 요양급여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 장제비 있네요. 장제비, 임신, 출산, 진료비, 상병수당, 부가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하시면 바우처 카드 같은 걸로 나와서 진료비 결제할 수 있는 그게 부가급여 항목입니다. 85번 면허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격 정지네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될 의료행위 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취소되죠. 의료용,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했어요. 그러면 면허 자격 정지됩니다. 근데 그게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취소되는 겁니다. 취업 상태 신고하지 않고 면허 조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지 사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꼭 암기하고 계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는 85번까지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문제 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호스피스 대상이 될 수 있는 질환, 모든 게 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질환만 될 수 있냐?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될 수 있는 질환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4번.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호스피스 대상 질환입니다. 여러분 연명의료 결정법까지 반드시 공부하시고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회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